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네, 11월 4일 효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 코스닥 0.36% 하락했고요. 코스피는 상승했죠. 그래서 오늘 뭐 분위기 좋게 둘 다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지수가 또 밀리면서 모처럼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은 지수가 좀 빠졌지만 이렇게 또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네, 증시 분위기는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는 사실 다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좀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요. 코스피도 확실히 저점 부근에서 계속 위치를 잡고 있고 3,000포인트를 주요 저항선으로 해서 뭐 크게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뭐 큰 변동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봉 월봉도 아슬아슬하게 네,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만 또 뭔가 금융 투자 위주로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주요 투자자들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또 나가면서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썩 믿을 만한 그런 수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뭐 단타성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네 상방을 지금 1000포인트 이상을 지금 웬만하면 확 넘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넘지 못하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좋은 모습이다. 241선 위에서 21선과 61선 사이에 자리를 좀 잡고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3번 정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저항을 지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 오늘 둘 다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긴 하고 있지만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해외 증시보다는 많이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이 수급들이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를 내리거나 아니면 좀 유지시키면서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딱히 뭔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증시에 대한 반등이 있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은 시원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원달러는 지금 상승으로 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네, 증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1200원 선을 저항선으로 잡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계속 뭐 1100 중후반대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으로는요. 자, 그래서 지금 증시는 환율 입장에서만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고요. 중간 정도에서 계속 뭐 위치를 좀 잡고 있는데요. 여차하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네, 어,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조기 인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은 상승을 했다가 좀 반납을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증시에 좀 힘이 실렸으면 하는데 조금은 뭐 아쉬운 모습이네요.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뭐 조기로 진행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물 지수는 또 다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힘이 웬만해서 좀 안 들어오네요. 한번 내일은 좀 금요일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반등을 좀 해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자, 7,000원 올라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68만 2천원입니다. 시간외 가격은 뭐 큰 변화 없었고요. 자, 오랜만에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좀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 효성 첨단 소재는 꾸준히 60일선을 태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 파동을 태우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한 번도 양운선 아래로 벗어난 적이 없었죠. 지금 요때 2021년 올해 초부터네요. 네, 그래서 올 초부터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요. 지금 뭐 한 4, 5배 정도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는 이유는 효성 첨단 소재의 그 핵심 소재가 이제 탄소 섬유 소재이기 때문에 그 탄소 섬유 소재는 앞으로도 지금 뭐 주로는 이제 타이어 코드라고 해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소재가 있지만 탄소 섬유라는 것은 사실 타이어뿐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첨단 분야에도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연성이 크고 전기 전도성도 크고 뭐 강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첨단 분야라든지 뭐 우주 산업 분야라든지 그쪽에서도 좀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의 그런 탄소 섬유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공장도 이제 크게 지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기서 섬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그런 매출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 시도 차원에서도 좀 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는 그만큼 이제 관심이 큰 기업이고요. 탄소 섬유 기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우리나라에 그 탄소 섬유 생산하는 기업이 또 있나요? 아무튼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지금 이제 큰 상승 이후에 좀 고점을 떨어뜨리면서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을 한번 찍고 좀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 효성첨단소에 사실은 탄소 섬유도 있지만 수소 관련주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테마들이 조금은 힘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또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61선까지 효성 첨단 소재가 하락을 좀 했는데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좀 그어 본다면 일단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전에 저항을 한 여러 번 터치를 했던 그 저항 구간들 있죠. 이 구간에서 이 양봉이 뜨고 나서는 쭉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이 구간을 여러 번 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지지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41선까지도 좀 잠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는 그런 양봉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좀 주가가 안착해서 이런 식으로 좀 나가주는 그림이 좀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뭐 그런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사실 마찬가지로 20주선 아래로는 거의 안 떨어지면서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이 20주선이라든지 아까 일봉상의 그 61선이 사실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크게 61선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61선을 벗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 64만원 선을 또 깨버린다면 잠깐 이제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효성 첨단 소재가 힘없이 막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효성 첨단 소재 이 규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그럼 첨단 소재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낙폭이 있더라도 분명히 이제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좀 높아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액면 분할도 한번 진행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부채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바로 진행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뭐 외국인 기관이 좀 팔고 있어요, 최근에는.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수급이 다시 좀 들어와 준다면 네,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급 자체는 좀 나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도 뭐 크게 뭐 매수하진 않고 있고요. 잠깐 이제 들어왔다가 최근엔 조금 팔고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고 뭐 수급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수급은 뭐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사실 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때는. 그래서 지금 뭐 섣불리 여기서 막 61선 딛고 바로 반등하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보시다가 이런 식으로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충분히 이제 하락했다라고 싶은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241선까지 가면 좀 너무 많이 하락하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지지 라인을 깨면서 하락으로 접어든다면 하나씩 하나씩 살피면서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이 3조 정도인가요? 네. 언젠가는 한번 MSCI 편입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규모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하루 이틀 할 종목이 아니고요. 네, 좀 길게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본 기업이고요. 한번 네, 부채 개선하고 좀 좋은 모습으로 계속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소식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네, 요 재무제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사실 뭐 돈은 잘 버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네, 천억대로 이제 영업이익이 매분기 이제 증가를 좀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연영업이 4,5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3분기 정도 수준까지 유지가 된다면 이제 내년에는 5천억, 6천억까지도 네,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익률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15%면.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부채 비율이죠. 네. 부채 비율이 이제 좀 높습니다. 이 잘 나가는 기업 치고는 이 부채 비율이 꽤 높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500%대에 달하는 그런 부채 비율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380%까지 부채 비율이 떨어졌고요. 유보율 자체는 1700%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네,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수출 운송 비용 급증에도 네, 호실적을 달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키움증권에서 낸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데는 네, 주력 상품인 타이어 코드 수급 타이트 현상이 지속되었고 스판텍스, 탄소 섬유 등 기타 부분의 실적 호주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코드가 수급이 이제 계속 타이트하고요. 지금 차량 생산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는 네, 고무 쪽으로 계속 탄소 그쪽으로 고무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낮은 원재료 가격 투입과 타이어 코드 판가 상승 및 아라미드 증설분의 본격 가동이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자산 매각을 해서 자산은 또 울산 구스틸코드 공장 부지와 그다음에 부지 내 구축물 등 이제 일체를 이렇게 UH 산업 개발에 또 1,500억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까지 이제 축소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기업의 재무제표도 좀 정상화되고 앞으로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재무에도 여유가 생긴다면 액면 분할해서 또 주가 부양에 또 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액면 분할한 기업들은 사실은 액면 분할했을 때 좀 떨어졌다가 네,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이긴 했는데요. 카카오가 조금 예외적으로 액면 분할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갔던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기업들은 하락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하락에 대해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제 가치를 찾아서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